여러분들은 페루나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다소 생소한 국가들이라 이 나라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남미 대륙 자체가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남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한국은 세련된 국가이며 꼭 가보고 싶은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와 그다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나라들에서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각별하게 생각해주는 걸까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바로 삼성과 LG 등의 가전제품 때문입니다. 특히 LG가 남미 및 북중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곧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입니다. 사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테지만 이렇게 생소한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소비한다니 다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BTS 같은 K-팝 스타들은 어린 여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성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페루에서는 한류가 생각 이상의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더 나아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 페루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자신이 한국에 대해 공부한 일지를 남겼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페루에서 살고 있고 이 커뮤니티 내에도 많은 K-팝 팬들이 있는 것 같지만 페루에서 K-팝의 인기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사실 나 또한 K-팝의 엄청난 팬이고 동양인 관광객만 보면 한국인이냐며 말부터 걸곤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을 만나서 K-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한국인들은 내게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보다 더 잘하냐며 혀를 내두르곤 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가족은 자연스레 한국에 엄청난 호감을 갖게 되었지. 그 중에서도 나는 학교에서 K-팝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을 정도로 한국을 몹시 좋아하고 한국 교환학생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 요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한국은 원래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었지만 일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국가로 현재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며 알아보니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어. 오히려 옛날에는 한국이 일본을 도와줬더라고. 특히 15세기의 한국은 정말 놀라운데 한국은 자신들의 문자를 스스로 만들기까지 했지?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나 중국의 갑골 문자로부터 유래됐지만 오직 한글만은 인위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야. 더 놀라운 건 바로 한글이 만들어진 이유야. 한글은 그들의 왕인 세종이 창조한 문자인데 그는 문맹률이 높아 문자를 못 읽는 백성을 가엾게 여겨 문자를 만들었다고 해. 생각을 해봐. 그 시기의 세계 정치는 몹시 구시대적이었고 지배계층은 시민들을 더 부리기 쉽고 말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 선택받은 몇몇만 교육을 시켰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고 똑똑하지 않을수록 지배계층은 더욱 편하고 오랫동안 지배를 할 수 있으므로 이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세종은 그러한 비열한 정치가가 되기를 포기했고 오직 백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발명품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이때는 서구권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이기 때문에 만약 노벨상이 이때도 존재했다면 한국인들이 노벨상과 상금을 전부 털어갔을 거야. 만약 한국이 유럽 대륙에 위치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그에 비해 일본은 그저 한국에 기웃대며 조공을 바치고 과학기술을 배워가기 위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파견왔다고 한다. 또한 한국이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들의 의상이야. 그들은 주로 흰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당시는 상하수도 개발이 불가능했던 시기라 흰옷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몹시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있던 거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지금과 같은 엄청난 문화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문화는 진작부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예로 그들의 도자기 기술을 말할 수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도자기를 엄청나게 탐냈고 이들은 한국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몰래 납치해가는 것도 모자라 도자기 기술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이 정도만 말해도 그 당시 한국은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선진국이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물론 그 이후로도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은 계속되었고 한국은 계속해서 방어해내다가 결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1800년대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덩치 큰 국가들에 휘말려 잠시 암흑기로 빠졌지.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원래부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그들의 성장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 뭐 적어도 문화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말이야. 정리하자면 한국은 일본을 오히려 도와줬던 국가고 그 후 서양 문물로 무장한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야. 하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독자적인 기술과 과학을 개발했던 나라이므로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한 문화 수준을 가졌을 때는 일본 위주의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와줬던 나라를 침략하다니 일본은 진정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건가? 뭐 세계사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법이니까 일본의 침략 행위 자체를 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끔찍하고 지독한 학살과 수탈을 했고 그러고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비판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한국이주의,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개화시켜준 것이며 실제로 철도와 가로등 건설, 그리고 교육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줬죠. 맞습니다. 미국도 일본의 개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핵폭탄을 효율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몸소 가르침을 줬죠. 물론 많은 일본인들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 덕분에 일본은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난방 시스템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들은 진작부터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이 조금만 늦게 발명되었다면 발명가는 분명 노벨상을 받았을 거야. 그냥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보면 그들이 전통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경제야, 어쩌다가 운 좋게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터지면 좋아지는 거지만 시민의식은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거든. 동의해. 역사가 짧고 기술이 없지만 운이 좋게 잘 살게 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시민의식이나 국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되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있고 종종 한국에 방문해서 이러한 전통 건물들을 구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재들이 유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애초에 한국의 건축물 자체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문화재는 곧 중국의 것과 다름없고 일본은 중국으로 빼앗아간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는 중국식 논리에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중국인들은 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던데 그 논리에 반박하지 않을 테니 제발 중국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중국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한국에서 발명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은 건국 이래 계속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자신들이 것이라고 우겨왔으므로 이미 한국의 많은 발명품들이 중국 것이라고 잘못 알려졌을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